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슬라비아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프랑크푸르트는 풀젠전 무승부 이후 연승에 성공했다. 튀르키예 강호인 베식타스 원정을 시작으로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더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리그와 유로파, 포칼컵 등을 병행하기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칸 우중과 마타노비치, 아멘다 등 로테이션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기에 16강 직행을 노린다. 원정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 리그에서 풀젠과 스파르타 등을 제치고 선두를 질주 중이다. 그러나 무패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만난 빌바오 원정을 패하며 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수비진의 리더인 다비드 지마를 중심으로 B클럽에도 밀리지 않는 수비진을 구축했지만 빌바오 수비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유로파 레벨에서는 충분히 8강 이상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의 팀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분데스리가의 강팀 상대로 슬라비아 프라하가 잘하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지마와 온드레이가 골키퍼 앞을 지켜낼 것이고 크리스토스의 중원 수비 가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르무시와 샤이비, 라르송과 괴체가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프랑크푸르트가 기회를 살릴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레인저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올림피아코스는 말매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첫 경기에서 리옹에 패했는데 그 이후 브라가와 말매 등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리스 리그에서는 늘 최강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유로파에서는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다. 베테랑이 됐지만 에이징 커브 없이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는 엘 카비의 존재감이 있고 치키뉴는 상대 수비를 개인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 원정 레인저스는 리옹전 완패 이후 부큐레슈티를 완파했다. 홈에서 사고를 폭발했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데저스가 훌륭한 미끼 역할을 해줬고 체르니와 로렌스 등 이성 공격수들이 해결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난적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승점 1점 이상을 노리는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할 것이다.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본다. 레인저스가 말매 원정을 승리하긴 했지만 잘하는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있다. 치키뉴와 마르틴스가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엘 카비와 코스툴라스가 문전 앞 기회를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갈라타사라이는 엘프스보리를 잡고 유로파 전체 5위를 달리고 있다. 리가스 푸트볼라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홈에서는 7골을 폭발하며 연승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는 라이벌인 페네르바체와 베식타스를 연파하며 선두를 달리는 등 이번 시즌 패배를 잊었다. 지에흐와 데미르바이 등을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할 만큼 선수단 구성의 강점이 확실하다. 원정 토트넘은 카라바흐와 알크마르 등을 잡고 3연승에 성공했다. 첫 경기에서는 드라구신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적 열세를 극복했고 알크마르 상대로는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며 승리했다. 비록 판더 벤이 부상을 당하며 빠지는 이번 경기고 로메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고 손흥민도 출전할 수 있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를 본다. 토트넘은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는 리그 성적을 위해 유로파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가 잦다. 이 경기 역시 손흥민과 로메로 등 부상 우려가 있는 선수들이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카르디와 오시멘, 바추아이 등이 공격을 주도하며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카라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보데글림은 브라가 원정을 승리하고 3승팀들을 추격 중이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유럽 대항전에서 강팀을 잡아내며 존재감을 보였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다. 하우게와 징커나 엘등 찬스를 마무리할 최전방 공격수들이 있고 베르그와 에브엔 등 노르웨이 최고의 중원 조합도 있기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이번 시즌이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연승 도전에 나선다. 원정 카라바흐는 토트넘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승점을 1점도 따내지 못했다. 홈에서는 그나마 말메 상대로 한 골을 기록했지만 원정에서는 무득점 6실점으로 부진하다. 아제르바이잔 최고의 팀이긴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이번 원정에는 측면 수비수인 자파굴리에프와 중앙 미드필더인 로드리게스가 빠지는 악재도 있다. 보데글림의 승리를 본다. 카라바흐는 이미 3패를 당했기에 원정에서 난적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주닝요와 안드라데가 수비를 도외시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베르그의 보호 아래 군데르센이 중심을 잡을 홈팀 수비를 넘기 어렵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하우게와 징커나엘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보데글림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위니옹 SG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위니옹은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모습이다. 최근 수년간 유로파와 컨퍼런스 리그에서 준수한 성적을 내며 팬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는데 이번 시즌은 부진하다. 기대했던 니앙과 로드리게스의 공격진은 전방에서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라스무센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하다. 부르게스의 몸을 날리는 수비가 아니었다면 승점 1점도 어려웠을 수 있다. 원정 로마는 지난 경기에서 키이우 상대로 승리하며 유로파 첫 승을 신고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우크라이나 대표팀 공격수인 도브비크가 골을 터뜨리며 자국팀에게 아픔을 남겼다. 단 이번 원정에는 부상 이슈로 인해 그가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렵고 발단지와 디발라, 피실리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위니옹은 유럽 대항전에서 팀을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대거팀을 떠난 이후 전력 약화가 두드러지기에 리그에서도 12라운드까지 3승에 그치고 있다. 코네와 크리스탄테, 펠레그리니의 중원 조합을 가동할 로마 상대로는 더 고전할 수 있다. 디발라와 엘 샤라위, 발단지 등이 홈팀의 공간을 침투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루도 고레츠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루도 고레는 이번 유로파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다. 자국 리그에서는 확실한 성적을 내는 강팀인데 유로파 레벨에서는 고전 중이다. 그래도 이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강팀 상대로도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리마와 콰드오 두아가 적극적인 침투를 할 것이고 두아르테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단 측면 공격수인 비달이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원정 빌바오는 체코의 강팀인 슬라비아 프라하를 잡고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다. 첫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지만 그 이후 연승을 기록 중이다. 파레데스와 베르지체, 비비안 등이 견고하게 상대의 침투를 저지했고 프라도스가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나키와 니코 등 팀이 자랑하는 공격진도 있기에 3연승에 도전한다. 빌바오의 승리를 본다. 루도 고레는 이번 대회 내내 문전 앞에서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두아르테와 나레시 등 중원의 안정감도 떨어진다. 프라도스와 루이스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니코 윌리엄스와 구르제타가 해결할 빌바오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